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월요일부터 또 우리 증시에 고민을 안겨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요. 두 분과 함께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계속해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지수가 모두 내려갔는데 특히나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또 주요 종목들이 모두 다 크게 밀렸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 여파로 물가 상승 전망이 강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들, 빅테크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다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투톱이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독 경기 민감주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인지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너무 밀리네요. 하창환 본부장님, 반도체 쪽이 유난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있는 한 이 약세는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변수 포인트가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네. 만약에 그것들에서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아마 반도체 쪽은 좀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목요일에 반영이 되겠고요. 또 이제 금요일 날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좀 변화들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좀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지표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보고서에서 좀 강조가 됐었던 거는 작년 12월부터는 12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네. 될 거고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애틀랜타 GDP 나우의 데이터를 보시면 2.3%로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실질 민간 투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자를 별로 안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조업에서 꺾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나 이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랠리가 나온 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바뀌면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무엇보다 노동 시간 자체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지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선주문도 좀 줄고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조가 좀 좋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금리 인상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는 또 뭐냐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 발표,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전망치가 좋지는 않아요. 횡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 예상보다 더 큰, 중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H100이나 H200은 좀 제공을 안 하고 네. 블랙웰 쪽으로 많이 시중될 거라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거기서 캐펙스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또 이제 한 번에 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고안신에 대한 효과로 디램과 낸드 쪽에서의 좀 변화 요인들로 사실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사실상 이제 기술주들이 눌리기 시작을 하면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밀리면 지수는 밀리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할 게 참 많네요. 하나씩 짚어주셨지만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또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반도체 쪽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줬던 액침 냉각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발열을 한국에서 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지난주 시간 외부터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서요.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인지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좋은 종목 잘 추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진경 본부장님,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윗꼬리 달고 있지만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액침냉각주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반도체주 안에서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렇게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모습 봤을 때 동시다발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 얘기는 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로 AI 칩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기술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액침 냉각 포함해서 좀 여타 기술력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액침 냉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액침 냉각 관련주 꾸준히 지켜봐야 될까? 물론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종목별로는 워낙에 이렇게 흐름들을 체크해보면은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또 어느 정도 이슈가 가라앉으면은 바로 또 그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주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관련주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도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액침냉각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를 계속 보는 건 맞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이렇게 시세 변동성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온디바이스 AI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이런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쪽들이 많이 쉬어갔었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에서 국방부 예산 감축 이슈 속에서 팔란티어가 약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그 흐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했을 때는 나올 수도 있는 조정인가 싶다가 이게 잘 가다가 추세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의 조정을 두고 봐도 괜찮은 걸까?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조금 전에 속보도 하나 나왔거든요. 알리바바 쪽에서 클라우드 AI 쪽에 3년 동안 75조 원 투자하겠다. 중국의 AI 분야 중에 최대 규모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AI 관련한 종목들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축소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이 좀 상당히 문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규모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좀 철회하고 계약 파기를 한다라는 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외사에서의 리포트도 나왔고요. 외신 기사로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발언들이 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일 하락은 이런 미국 시장의 조정과 이제 금리에 대한 불투명성,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방부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주주 지분 매도도 충분히 좀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가가 막판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 기존에 이제 90불단에서 올라갈 때는 좀 회의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표 주가 7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제 목표 주가 차이가 테슬라보다 더 위아래 밴드가 높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AI 붐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도 같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사실 단기 차익 트리거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조금 더 치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뉴스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또 서해안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 쪽에 대한 전력 인프라 이건 제11차 기본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도 나와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뉴스들도 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 이제 중국판 M7이라고 불리죠. 알리바바 같은 주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한 60% 정도 올라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장과 비교했을 땐 좀 사실 움직임이 괴리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트리거는 사실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꽤 많이 바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AI 투자를 해버리면은 미국 쪽은 더더욱더 관련된 부분에서 포기를 못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이 전력 인프라도 훨씬 더 세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그거에서 밀리면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 졌다라는 인식이 생길 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더 크게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 미국 주식들에서는 조금 더 큰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증시의 반전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는 좀 개별적인 이슈 영향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까지 좀 여쭤봤는데 결국 또 미중 간의 AI 기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AI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그것도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게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력 설비 쪽도 그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도 안 좋고 지금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리는 것 때문인지 오늘 시장에서 또 승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위너스가 아닐까 싶은데 위너스도 결국에 보면 스마트 배전 시스템 쪽이라 전력 설비 쪽이긴 하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이나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쪽들은 주가 위치 자체가 장기 이평선 쪽에 걸쳐져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하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김진경 본부장님. 너무 중요한 전력 설비 쪽인데 대표주들이 좀 불안한 위치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전력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렇게 좀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장성을 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에도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섹터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동안에 계속 이슈가 되고 계속 집중이 되었던 업종들의 경우가 이제 조정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 워낙에 작년에 많은 우려감과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하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력 설비주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워낙에 좀 올라온 면도 있었고 그동안에 좋은 얘기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좀 피로감을 이제 느낄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지지 라인을 좀 지켜내줄 흐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61선을 그래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120선 지켜내주려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금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유효하지만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쌓인 피로감을 해소하는 기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관망하자라고 전력 설비에 대한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섹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쪽이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곧 다가오는 인터배터리 2025 2차 전지에게 있어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맘때쯤 되면 2차 전지 쪽이 들썩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 행사에서 아무래도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기 때문인데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하창원 본부장님, 2차 전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각사가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현황 발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대차에 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뭐 전고체는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680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엔솔이요? 네, 일단 뭐 LG 에너솔루션이 이미 오늘 기사로 나왔죠. 네. 테슬라가 원하는 그거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또 오늘 이제 성우 같은 경우는
곧 뭐 탑재하는 거 가능성이 있는 특징주 뉴스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4680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LFP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뭔가 찍어 누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업계의 시선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의 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더불어서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냥 한 카테고리 정도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SS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나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 결국엔 ESS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최근에 CATL이나 이런 쪽이 뭐 점유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 관련된 기업들과의 이런 좀 대규모 계약들을 맺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좀 위치가 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의 해결성을 좀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전 2차전지 그때는 뭐 확실하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추가로 2차전지는 지금 인터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한국판 IRA부터 시작을 해서 뭐 리튬 가격 일부 반등,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쪽은 넘버만 안 나오지 내러티브는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네.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주도주들 뭐 조선, 방산, 변압기 이런 쪽들이 일부 쉬어가는 환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의 상단을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쪽인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채 수익률이 아직까지 조금 높은 부분이 없잖아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아마 바이오로 갈 거고, 반도체도 최근에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위치가 낮고 지금 이슈가 조금 붙어주면서 인터배터리 큼직막한 예. 이슈까지 있는 그 2차전지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 번 정도 된 물량을 이제 인터배터리 시작하기 전에 좀 네. 줄여주시고, 그 인터배터리 나올 때 분명 작은 기업들이 이슈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납품 관련된 이슈 또 부각되면서 7%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분명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탑 머티리얼이 굉장히 35년도까지 유럽 쪽에 1조 이상의 규모의 네. 이제 공시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전공정, 후공정을 하는 게 코인테크와 탑 머티리얼이 되게 많이 해요. 그쪽에 수주장고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중장기에 대한 계약을 맺은 거는 아마 유럽 쪽에서 뭔가 업황이 뒤집어지면서 굉장히 좀 단기적인 트리거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까지도 지금은 좀 뉴스를 같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조방전이 쉬어갈 때 또 우리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내러티브가 탄탄하기 때문에 숫자만 받쳐준다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다 짚어주셨고요. LG 엔솔처럼 4680 원통형 배터리 기대감 있는 쪽도 있고, 여러 관련된 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짚어주셨지만, 전고체 관련해서는 현황 정도만 보고 할 것이다 얘기를 주셨어요. 네. 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2차전지 쪽의 섹터를 또 주도하고 있는 게 전고체 테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좀 차별화되는 모습도 극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안에서도 뭔가 갈리는 건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경 본부장님, 전고체 쪽이 오늘 보면 강한 쪽이 훨씬 강하고 나머지 쪽들은 좀 더 적당히 그냥 오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고체 쪽이 그렇다면 대장주가 바뀌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다른 테마가 이제 리딩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고체 이제 관련주부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종목별 옷석 가리기가 좀 더 필요할 때가 찾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한다면은 이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로 불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워낙에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조금 더 진화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캐증 현상이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런 안정성 좀 극복하려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좀 더 재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뭐 그 외로도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를 들쑥날쑥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술력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꼭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처럼 그 하나의 전고체라는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주가 흐름이 갈릴 때는 이제 옥석을 가려볼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뜯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좀 시세가 뜨겁게 났었던 해운 쪽 한번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불기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특히 중국 상선 입항할 때마다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국내 해운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장 초반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윗꼬리를 장중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대장주 HMM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정말 좋은 모습 보였죠. 15%대 급등을 나타냈기도 했고 SK해운의 사업부 일부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와 역시 대장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해상운임이 하락하면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HMM의 주가 보면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짝 이슈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 이슈이냐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이제 리포트 내용을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SCFI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7주 동안에 SCFI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의 이런 물동량이 좀 주는, 그러니까 운행할 수 있는 선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SCFI 지수가 1년 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또 눌렸다가 또 다시 엄청 고가로 올라왔는데 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 운임 지수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스토리가 사실은 꽤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쭈쭈쭈 나오면서 쭉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SCFI 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뭐 장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고가권에 있었던 그 지수로 계약을 했겠지만 이 운임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경우에 기준표, 가격의 기준표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운임 지수 자체가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실적적으로는 꽤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슈가 반전이 되면은 뒤집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값이 사실 빨라야 상반기고 늦으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제재하고 투표하고 뭐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게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이제 늦으면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좀 거리감이 좀 있죠. 빨라야 3, 4개월 이슈인데 지금부터 다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SCFI 지수가 뒤집어져야 되고요. 그게 안 뒤집어지면은 그게 다시 통과될 때쯤 테마성으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파는 사실상 제재를 하고 났을 때 이게 중복으로 과세를 하고 또 매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를 우리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해상 운임 지수의 반등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조선 쪽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 속에서 좀 주가 등락을 보였었던 조선 쪽인데 오늘은 보면 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4%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쪽은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 중국의 상선을 제재한다라는 이슈 방금 전에 확인해봤고 중국에서 제조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선별 수주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MRO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뉴스가 조선주에게 그렇게 큰 영향 줄 수 있을까
김진경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조선주가 다시금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선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죠.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하고 또 미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의 어떤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조선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환경적인 우호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소폭 조정이 또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업종군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한 거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많이 좀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조선 업황이 다시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소폭 조정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점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지만은 다시금 조선주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가 조선주에게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진 않지만 조선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해운과 조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기존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모더나를 비롯해서 백신 관련주들의 시세가 또 크게 났었고요. 무엇보다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이나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주까지 모두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인간은 제한적으로 감염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우리가 또 과거에 코로나 시절을 생각하면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이 관련주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진단키트나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네. 이 확진자 수가 딱 정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확진자 수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이게 코로나19처럼 전염병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뭐 주가의 랠리는 엄청 강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또 하필이면 또 지역이 우한이에요. 우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좀 음모론 쪽으로 빠져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앞으로도 계속적인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연구 정도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경험을 했죠.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다들 나올 거고 또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공포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과거 전례를 생각해서 아마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확진자 뉴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확진이 됐고 진단키트주들이 달린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전체적인 비중 조절부터 해놓고 진단키트를 사든지 말든지 그걸 네.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병청에서도 인체 감염성이 낮다라고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워낙에 빠르게 우리가 또 대응해야 네. 되는 테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이제 겹쳐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 그게 궁금한데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1,440억 규모의 투자 유치로 강세를 여전히 6% 이상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다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클리오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인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또 갈리는 걸까?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께는 좀 옥석가리기 관련된 질문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주가의 상하방을 가르는 시점인 걸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주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더욱더 네.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클리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화장품주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거의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 뭔가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인기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줬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부터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가장 큰 이유가 얼마만큼 좀 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주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이 트렌드에 민감한 섹터군이거든요.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브랜드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좀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와 반대 업종의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장품주의 경우는 이렇게 좀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주의 경우는 물론 주가 자체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전체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